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이틀 전에 미니맥스 최적화 관련 워크플로우를 업로드해서 공유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올리고 저녁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알리바바에서 미니맥스 터보 로라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동안 터보 로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로라 제작자가 알리바바다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서 이 로라를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리고 결과는 이제까지 봤던 로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게 로라를 적용한 영상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딱히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생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존 로라들을 제가 왜 싫어했냐면 오디오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했는데, 이번에 알리바바에서 출시한 로라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품질도 상당히 훌륭해서 크게 이질감이나 문제 같은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100개 정도 분량의 영상을 생성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또 한번 진행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이틀 전에 공유해드린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마다 환경이 너무 다르고 어느 정도 커스텀해서 사용에 능숙하신 분들이 자신의 PC에 맞춰서 사용하시기가 편했는데, 이 로라를 사용하시면 제가 워크플로우 하기도 굉장히 간편하고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이 로라를 적용한 워크플로우를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최종 워크플로우입니다. 기존에 공유해드렸던 워크플로우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 워크플로우는 레퍼런스 투 비디오 워크플로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된 노드는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알리바바에서 만든 터보 로라를 적용해 줄 수 있는 로라 로더 노드를 추가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허깅페이스 사이트에서 알리바바 로라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지 투 비디오, 그 다음에 하나는 레퍼런스 투 비디오가 있는데, 이 중에서 레퍼런스 투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드에다가 로라를 올바르게 설정하시면 세팅이 마무리가 되고요. 기존에는 제가 로컬 LLM을 사용한 각종 노드를 많이 연결을 해놨었는데요. 오늘은 그걸 다 빼버리고 사진이랑 프롬프트만 입력할 수 있는 노드를 추가해놨습니다. 그래서 로컬 LLM을 쓰고 싶은 분들은 마찬가지로 사용법은 기존에 쓰시던 것과 다 동일하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인트로 영상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서브 PC에서 8기가 VRAM을 사용해서 똑같이 만든 워크플로우고요. 지금 보시면 코덱스한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세이지 어텐션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에서 제공한 로라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단 8단계 스텝만 사용해서 최종 영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하나 만들 때마다 대략적으로 6분에서 7분 정도가 소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아까 만들었던 거 결과물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0.5메가픽셀로 생성이 마무리가 되면,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빗줄기 같은 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산을 털고 연출 같은 게 조금 어색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표현 같은 게 기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드 값을 바꿔서 한 번 더 생성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해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 장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음식을 뒤집는데, 지금 음식을 뒤집을 때 갑자기 사라졌죠. 다시 보시면 이렇게 뒤집을 때 한번 사라져 버렸는데, 제가 이런 거를 왜 자꾸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시덴스 같은 모델을 사용하거나 좋은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시덴스로 생성을 하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벽을 뚫고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안전 바리게이트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는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거를 뚫고 열차가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영상을 만들 때 처음에도 열차가 들어오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열차가 오기 전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이 잘못되었죠. 그리고 이 주전자 같은 씬에서도 물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가스레인지에 불이 안 꺼진 상태로 그냥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 보시면 불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프롬프트로도 다듬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AI로 무언가를 제작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완벽한 걸 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다면 편집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까 문제가 되었던 장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열차가 들어오기 전에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제가 새롭게 생성을 한 게 아니라 해당 장면만 편집을 해가지고 거꾸로 재생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열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을 연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면 잘못 표현된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비율 조절 같은 거 해가지고 눈속임을 해놓은 거거든요. 사실 평소에도 영상을 편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막 AI 공부를 하시면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다시 한번 생성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출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 경험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음식을 뒤집으려고 했는데 음식이 중간에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컷 편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굳이 그게 없어도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화질이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요즘에 저도 미니맥스로 동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 화질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학생이 걸어서 올라오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는데 확대를 좀 해보면은 화질이 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가지고 최근에 상용 업스케일러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기존에도 컴퓨어에서 업스케일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범용적인 업스케일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픈소스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제가 느끼기에 품질이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사용하는 게 hit포에서 제공하는 업스케일러를 쓰고 있는데요. 업스케일을 한번 돌려보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까 전에 만들어 놨던 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불러줍니다. 이 장면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우측에서 애니메이션 모델을 선택하고 미리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인데 바로 업스케일링이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상용 모델이다 보니까 어떤 최적화 같은 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은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업스케일링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더 선명하죠. 그리고 다른 장면 같은 경우에도 업스케일 버튼을 누르면은 속도가 일단은 미쳤습니다.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업스케일링 되는 느낌인데 이렇게 확대를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좀 선명하게 드러나죠. 앞으로 우리가 고퀄리티 영상을 위한다면 동영상을 만들고 그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후처리 작업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업스케일링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업스케일링 뿐만 아니라 캡컷이나 프리미어 프로에 보면은 어떤 색보정 기능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필터 씌우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영상 몇 번 눌러보고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에서 우리가 접하게 된 영상들은 다 후보정이랑 후처리 작업 같은 게 반영이 된 결과물들을 보시는 거거든요.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편집도 신경 써야 되고 후처리 작업도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용 모델을 사용해서 업스케일링까지 하신다면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딱히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는 그래도 꽤 준수한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간 라이센스가 10만 5천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원 정도다 이렇게 써 있는데 로컬로 만든 결과물들을 무제한으로 업스케일링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최근에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님들한테도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면 추천할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쪽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입해주시면 형님들이 저한테 커피 한 잔씩 사주시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이 워크플로우도 12데이에다가 링크를 올려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혼자 하시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끙끙대지 마시고 그냥 제 채널에 디스코드 링크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도 남겨주시고 하면은 바로바로 답변 드릴 테니까 만드신 결과물도 공유하면서 같이 그렇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